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 명품은 불황도 피해간다. 장인의 섬세한 손길을 한 땀 한 땀 거쳐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이름난 물건. 명품. 요즘 명품은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명품이 명품인데는 이유가 있죠. 고된 노동 속에서 정성과 인내로 탄생되는 특별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글로벌 뉴스 매체에서는 350년 된 전통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의 어느 장인을 소개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게 진정한 명품이고 한국의 루이비통이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인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한국 전통 문화라고만 하면 득달같이 쫓아와서 다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중국인들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에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제대로 참교육당하고 사라졌다는 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술, 정치, 예술 등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 인사이더. 최근에는 한국의 부채장인이 350년 전통을 계승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aking habjikseon, a type of traditional Korean fan, starts with bamboo. That's when the fan becomes incredibly strong, making it one of the most durable fans ever. Kim Dong-suk uses a 350-year-old technique today. 영상에서 소개된 장인은 4대째 조선시대 왕족들이 쓰던 한국의 전통 부채인 합죽선을 만들고 있는 김동식 장인입니다. 김동식 장인이 만드는 합죽선은 대나무 껍질로 기본 뼈대를 만든 뒤 한지를 붙이고 그 위에 매낭국죽이나 산수와 같은 멋진 그림들이 더해지는 부채인데요. 이 부채는 황실이나 출세한 귀족들만 쓰던 것이라 오늘날의 손목시계처럼 정체성과 계급을 상징하는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It takes 4 to 5, 8 to 10-hour days to make just one fan. Traditional Korean paper called hanji gets folded and cut with precision to the fan size. He carefully applies the paper, folding it for each one of the ribs. Afterward, it may be left plain or decorated by a painter or calligraphy artist. 부채 한 자루 만드는데 최소 150번 손이 간다는 김동식 장인. 그러나 후계를 이을 아들에게 완벽한 전통 기술을 전수하여 손자인 6대까지 그 명맥을 이어나가겠다는 신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장인의 섬세한 기술에 감탄하는 한편 조선시대 왕족들이 썼다는 아름다운 부채 매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저 부채 만드는 과정의 디테일을 보고 충격받았어. 저분은 믿을 수 없는 재능을 갖고 계시네. 그의 가족들이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 부채 하나 살 수 있다면 영광일 듯. 나도 저 사람이 만든 부채 사고 싶다. 딱 봐도 엄청 뛰어난 솜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전드 그 자체. 내가 부채 매니아로서 말하는데 이 부채는 정말 대단한 거야. 언젠가 한국에 간다면 꼭 정품을 사고 싶어.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왠지 사람들 가득한 방에서 저 부채를 자랑하고 싶어. 앉아있다가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저 부채를 꺼내기만 하면 다들 넋을 놓고 쳐다보겠지. 나도 저 큰 부채 갖고 싶다. 영상 올려줘서 고마워. 조선시대 부채들은 최고야. 중국 부채랑 일본 부채하고는 완전 달라. 너무 좋음. 10년 전쯤인가 한국 공항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부채를 산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등등. 한국의 부채는 휴대가 간편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 나는 냄새도 상쾌하고 좋다면서 하나같이 합죽선이 탐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을 존중해야 돼. 아름다운 전통이야. 세상이 저런 아름다움과 창의성에 더 집중한다면 증오와 전쟁 같은 데 쓸 시간이 줄어들 텐데 라면서 이처럼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전통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앞장서 말하기도 했죠. 이때 한 네티즌은 지금쯤이면 슬슬 중국인들이 나타날 때가 됐다며 밑밥을 깔았는데요. 그리고 이 예상은 바로 적중했습니다. 이 한국 부채는 중국의 전통 부채를 그대로 따라한 거야. 글쎄,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지? 만약 네 말대로 베낀 게 맞다면 이 영상 제목부터 달랐겠지. 중국은 수천 년은 아닐지라도 수백 년 동안 저거랑 똑같은 종류의 부채가 있었어. 특히 일본, 한국, 베트남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대 중국에서 빌려온 풍습과 물건들이 아주 많아. 이 부채가 중국산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라 난 그냥 이런 종류의 부채들은 원래 중국이 기원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야. 남이 발명한 물건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발명한 게 되는 건 아니잖아? 뭔 소리야. 지금 네가 하는 말은 개가 늑대를 카피한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 중국이 온 우주의 기원이다. 이와 같이 또 중국인 만물 기원설을 주장하는 네티즌이 나타나자 다른 네티즌들은 왜 또 헛소리 하냐는 답변을 줄줄이 달았는데요. 보다 못한 어느 네티즌은 사실 중국의 대나무 부채도 인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예로부터 대나무로 만든 부채뿐만 아니라 바구니, 그릇도 많이 만들었어. 장난감이나 다른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도 있었고 몇백 년 전에 인도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종이 제작 기술 또는 여러 공예품 교환을 통해 퍼져나갔지.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서로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동아시아권 내 부채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아서 한, 중, 일 다 원조 논란이 있지만 사료에 따르면 접선이라 불리는 합죽선은 고려가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 접부채는 우리나라에서 발달되어 중국에 전해진 것이죠.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긍이 지은 선화봉서 고려도경의 고려인들은 한겨울에도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신기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도 고사통에서 중국 부채는 원래 단선뿐이더니 북송 때 고려로부터 접선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도 그것을 모방하여 나름대로 접부채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재물보에서도 접선은 시출 고려라 해서 고려시대의 발명품이라 한 구절이 있는데요. 청나라의 대학자인 조익도 접선은 고려로부터 조공이 들어와 영락연간에 황제가 이를 모방하여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즉 중국 황제가 고려시대부터 유행한 부채를 탐내며 기술을 익힌 것이죠. 한국이 늘 중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는 항상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인들도 야만인으로 여겼던 몽골인, 만주인 등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몽골 제국 시대 고려 왕비 영향으로 고려의 의상과 문화가 흘러나왔으니까요. 어찌됐든 중국도 고려 때의 우리나라 부채가 아름다워 탐내고 따라 만들었다니 역시 우리 선조들의 기술 자랑스럽고 뿌듯한데요. 합죽선 말고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선비의 칼이라고 하는 한국의 낙죽 장도를 두고 루이비통보다 명품이다, 조선식 명품 칼이라면서 극찬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는 검에다 마저 좋은 글귀나 평소 품고 있던 신념, 사상을 새겨넣었다고 하네요. 붓으로 쓰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한자를 대나무에다 저렇게나 작고 정교하게 인두로 쓰는 섬세한 기술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들다. 장인 중에 장인이라며 연신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예로부터 하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손재주가 매우 뛰어났죠. 이런 아름다운 문화유산 장인들이 잘 보호받고 앞으로도 계속 계승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